여행 끝나고 무조건 이만 나올 겁니다. 진짜 여름이 기다리는 곳. 물빛 미쳤구나. 이번 여행지는 누워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프리미엄 고속버스 타고 떠난 강원도 삼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서울 경부터미널에서도 삼척행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출발지는 수원버스터미널. 삼척까지 가는 KTX는 환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건 동부고속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 버스는 수원과 신갈을 지나 동해 삼척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우등고속은 삼척해변 바로 앞에 정차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이른바 버스계의 비즈니스석이라 불리죠. 저는 이번에 처음 탑승해봤는데요. 가장 좋았던 점은 뭐니 해도 등받이.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젖혀도 뒷사람 눈치 하나도 볼 필요 없고요. 이 개별 커튼 덕분에 완전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좌석 앞에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유선, 무선 충전되고요. 물론 무료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 버스 모니터에 폰 미러링을 누르고 스마트폰에 스마트 미러링을 선택하면 내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버스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USB 연결도 되고 라디오 기능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호출하기 버튼은 아무도 안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걸 누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누르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해 주신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옷걸이, 야간 조명까지 갖춰져 있어 꽤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물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누워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진짜 꿀잠 예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척 여행 시작해볼까요? 터미널에서 몇 분 안 걸어왔는데 바로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밤에 가기로 하고 바로 죽선로. 첫 번째 목적지는 죽선루. 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죽선루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탄생한 첫 번째 국보라고 합니다. 게다가 광동 8경 중 유일한 국보라는 점도 특별하죠. 여기 흐르는 전이 50천. 오래돼가지고 걸을 때 삐그덕 거리는 게 마치 옛날 학교 걷는 것 같아. 학교 복도. 죽선루는 총 17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중 9개는 자연 난반 위에 세워졌고 8개는 속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거 자연도. 죽선루에서 9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면 바로 죽선루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도보로 10분 거리에 절벽에 죽선루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본 죽선루는 또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이제 버스 타고 삼척 해수욕장으로 가봅시다. 버스 탈 때 다들 목적지를 말하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쓱 눈치 보고 삼척 해수욕장 갑니다 라고 말하고 탔습니다. 이거 혹시 꿀팁인가요? 삼척 해수욕장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은 불맛국수인데 아니 여기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님 드신 맛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주영 회장님이 먹었던 막국수 맛집에서 막국수도 먹고 바로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부고속 우동버스를 타면 수원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그 해변. 삼척 해수욕장은 길이만 하더라도 1.5km.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고운 모래사장. 소심도 얕고 잔잔해서 부담없이 물놀이하기 좋은 바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와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된 포토존까지. 역시 바다는 다 받아줘서 바다라는 말이 맞나봐요. 삼척 해변에서 이렇게 솔비치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삼척 해변과 연결된 산토리니 마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솔비치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포토존은 바로 옥상에 자리한 산토리니 광장. 저는 일몰을 봤지만 여기는 일출 명소입니다. 산토리니 광장은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삼척 해수욕장에 방문했다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택시 타고 다시 삼척 중앙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요금은 대략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삼척 중앙시장의 상가들은 생각보다 빨리 문을 닫는데 그나마 늦게까지 하는 곳이 바로 횟집이었습니다. 중앙시장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6분 거리인데 삼척 유일 재래시장으로 장날은 2일과 7일. 저는 여기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저녁과 아침을 이곳에서 해결했죠. 미쳤어. 특히 당일 생산, 당일 판매되는 보형 닭간장은 미리 전화 예약하고 가야 합니다. 둘째 날,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면 시내버스, 시티투어버스, 관광택시, 그리고 렌트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선택한 것은 렌트카. 동부고속 승차권을 제시하면 제휴업체인 동양렌트카에서 전 차량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터미널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3년 이내 깨끗한 차량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모닝 타고 신나게 해안가 달려야죠. 그럼 이제 진짜로 달려가 볼까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린 만큼 물색이 아름다운 곳, 바로 장호항입니다. 여기 물이 깨끗하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는데 물색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스노클링뿐만 아니라 투명 카약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여름이면 최고의 인기 명소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용화해변과 장호해변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여기는 3층 전망대. 어느 역에서 탑승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장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왕복 이용료는 10,000원, 편도는 7분이 걸리고 왕복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선로 길이는 그리 길지 않지만 맑은 날에는 바닥에서 물고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닷물이 맑습니다. 단점은 케이블카가 딱 2대라서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꽤 길다는 점.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여기는 갈매기 공원. 아, 여기가 왜 갈매기 공원이냐면 삼척 괭이갈매기 집단 벗이 있지. 용화역에 내려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상차로가 잘 갖춰져 있고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니 역시 동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용화 해수욕장은 해양 레일바이크가 출발하는 곳인데요. 제가 방문한 날에는 매진되어서 못 탔습니다. 레일바이크 꼭 예약하고 가세요. 그럼 이제 장호항에서 차로 11분 거리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로 가봅시다.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약 660m의 산책길을 걸어야 해서 올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다른 이유. 왼쪽은 화성암, 오른쪽은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출렁다리. 오, 진짜. 길이 56m의 출렁다리는 다리 중앙이 유리라 더 아찔하더라고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의 고향으로 알려진 초곡항에 자리한 초곡용구 촛대바위길. 무려 60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인데 2019년 일반인에게 개방된 곳입니다. 걷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그 끝에 만난 촛대바위. 울면 무너질 것 같은 조곡 촛대바위. 동해 추한 촛대바위와 쌈벽을 이루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촛대바위 옆에는 바로 거북이 바위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바위 전체가 거북이인 줄 알았는데 바위로 올라가는 아주 작은 거북이가 보이더라고요. 걷는 게 힘들다면 바다 위에서 촛대바위를 볼 수 있는 스피드보트 투어도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차로 15분 거리, 본래는 섬이었던 도복산입니다. 도복산 왼쪽에는 맨방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덕산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죠. 어디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맨방 해수욕장에 자리한 외나무 다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여기서 161m 오르막을 오르며 볼 수 있는 천국의 계단. 여기 바로 천국의 계단. 여기 바로 천국의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든데 경치는 너무 좋죠. 천국의 계단에서 꼭 사진도 찍고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망대까지. 정말 알찬 1박 2일 여행이죠. 돌아오는 길도 편안하게 동부고속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강원도로 떠나보자고요.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